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종입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Speech to Speech Translation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아키텍처와 해당 태스크를 관통하는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eech to Speech Translation이란 소스 언어의 음성을 타겟 언어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글 언어의 음성을 영어 언어의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중 하나는 구글 픽셀버드 2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 이어폰은 구글에서 개발한 이어폰으로서 구글 앱을 활용하면 외부에서 들리는 외국어를 다른 언어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이어폰을 통해서 들려주는 통역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3개의 모델로 구성된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스 음성은 음성인식 모듈을 통해서 소스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 텍스트는 번역 모델,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타겟 텍스트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겟 텍스트는 음성 합성 모듈을 통해서 타겟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 최종 번역 음성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3개의 모델로 구성된 캐스케이드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역 음성 생성이라는 어려운 태스크를 여러 개로 나누어 수행하므로 각각의 태스크의 난이도가 하락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중간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런 중간 결과물을 확인 또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을 나누어 따로 개발하므로 이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개의 모델로 구성된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제안되었고 개발되었습니다. 2개의 모델 중에 음성 번역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음성 인식 모듈을 합친 모델입니다. 즉 소스 음성은 이 음성 번역 모듈을 통해서 타겟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이 타겟 텍스트는 음성 합성 모듈을 통해서 타겟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 최종 음성 번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2개의 모델로 구성된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특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모델로 2가지 태스크, 즉 음성 인식과 번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L 모델과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듈을 합침으로써 에러 프로파게이션, 즉 텍스트 중간 결과물을 활용할 때 음성인식 모듈이 제대로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스 음성과 타겟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 음성 번역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모델로 구성된 엔드-투-엔드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엔드-투-엔드 모델은 소스 음성 가지고 타겟 음성을 바로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앞서 말씀드린 캐스케이드 시스템과는 다르게 하나의 모듈을 통해서 소스 음성을 타겟 음성으로 바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결과물이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소스 음성의 감정 및 특징도 타겟 음성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의미하며, 또 고유명사와 같이 특정 언어에서만 발음되는 독특한 단어의 음성도 번역 음성에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엔드-투-엔드 스피치-투-스피치 트랜슬레이션 모듈들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할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은 바로 이 트랜슬레터트론, 최초로 엔드-투-엔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한 방법론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의 번역 수행 과정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의 번역 수행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 즉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에서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로우 오디오를 스펙트로그램이나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생성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활용해서 타겟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코더는 이 트랜슬레터트론에서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을 실제 음성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터트론의 과정은 소스 멜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해서 타겟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의 입력과 출력인 스펙트로그램과 멜 스펙트로그램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는 음성을 슬라이딩 윈도우로 겹치게 자른 후에 주파수 분해인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의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주파수축입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은 음성에서 사용자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가 저주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청력을 고려해서 멜 필터 뱅크라는 가중치를 스펙트로그램에 적용하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스펙트로그램보다는 좀 더 압축된 형태의 벡터이며 좀 더 사람의 음성과 관련된 정보가 잘 추격된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은 소스, 즉 소스 언어의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타겟 언어의 스펙트로그램을 출력하는 모듈입니다. 다음은 트랜슬레터트론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터트론의 아키텍처는 크게 정보 추출 아키텍처, 보조인식 아키텍처, 그리고 번역음성 생성화 아키텍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정보 추출 아키텍처는 음성 번역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스 인코더와 스피커 인코더로 구분이 되고, 소스 인코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스 언어의 멜 스펙트로그램을 인코딩하여 번역에 필요한 정보를 추측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피커 인코더 같은 경우는 타겟 언어 화자의 MFCC를 입력으로 받아서 화자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컨디션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번역 음성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 인식 작업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인식 작업 아키텍처는 모델이 번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즉, 이 아키텍처는 학습 시에만 활용이 되고 추론 시에는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인코더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로우 레벨 단에서는 소스에 해당하는 음소 문장을 생성하고 하이 레벨 단에서는 타깃 언어에 해당하는 음성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아키텍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역 음성 생성 아키텍처입니다. 이 번역 음성 생성 아키텍처는 인코딩된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타코트론2 디코더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멀티헤드 어텐션과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보 추출 아키텍처의 소스 인코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인코더는 총 8개의 by LSTM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 언어의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각 단계에서 히든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각 계층에서 히든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는 보조인식 작업에 활용이 되고 최종 계층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는 번역 작업에 활용이 됩니다. 정보 추출 아키텍처에서 스피커 인코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인코더는 타겟 화자의 MFCC를 입력으로 받아 화자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이는 생성될 번역 음성에 특정 화자의 목소리 특징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LSTM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화자인식 태스크 수행을 통해서 사전 학습된 모듈을 활용합니다. 이 모듈은 번역 인식 태스크에서 학습되지 않으며 인퍼런스에서만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 인식 작업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디코더는 2개의 LST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더의 중간 계층, 즉 by LSTM 4번째나 6번째의 히든 벡터를 활용해서 재기적으로 소스 언어의 의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인코더의 로우 레벨 단에서 소스 언어에 대한 정보가 잘 학습 및 추출될 수 있도록 보정하는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반면 하이어 디코더는 동일하게 2개의 LSTM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코더의 중간 계층 중에서도 좀 더 높은 레이어의 히든 벡터를 활용해서 재기적으로 타겟 언어의 의문을 생성합니다. 이는 인코더의 하이 레벨 단에서는 타겟 언어에 대한 정보가 잘 학습 및 추출될 수 있도록 보정하는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 보조인식 작업에서 활용된 어텐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롱 어텐션이 아니고 애딕티브 어텐션을 활용합니다.
이 반다드 어텐션은 탄젠트로서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어텐션을 적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표시되어 있는 URL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번역음성 생성 아키텍처인 디코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얻은 소스 정보와 이전 시점에서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재기적으로 총 3가지 태스크, 첫 번째, 현재 시점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점의 종료 확률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 스펙트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각 아키텍처의 역할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3가지 태스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코더의 가장 아래에 있는 프리넷은 2개의 플립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 시점에서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을 압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넷을 통해서 압축된 이전 시점의 정보는 디코더 LSTM의 입력으로 활용되어 현재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생성된 정보는 2가지 첫 번째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랑 두 번째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와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우측에 보이는 플립 커넥트 레이어에서는 현재 시점의 정보를 활용해서 현재 시점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랑 시그모이드 함수는 현재 시점에서 멈춤 확률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재기적으로 현재 시점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멈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 멈춤 조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5개의 컨볼루션으로 구성된 포스트넷은 앞서 추출된 벡터의 품질을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재기적으로 디코더를 통해서 모든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스무딩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레토트론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목적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식은 총 2개의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인식 작업에서는 소스 음운 문장을 생성하고 그와 관련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을 것이며 또한 타겟 음운 문장을 생성하고 그와 관련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존재합니다. 번역 음성 생성과 관련된 목적식은 종료 확률과 타겟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통해서 생성된 MSE 로스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스페인어와 영어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은 2가지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TTS 모듈을 통해서 타겟 스크립트를 타겟 음성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타겟 음성을 기반으로 트랜스레토트론을 학습하여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평가는 총 두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번역의 품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성의 품질입니다.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트랜슬레토트론으로 생성된 음성을 ASR 모델에 넣어서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BLEU 평가 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음성의 품질은 트랜슬레토트론으로 생성된 음성을 5명에게 나눠주고 1에서 5점을 부여하게 한 다음 평균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과 관련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보조인식 작업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트랜슬레토트론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즉, 타겟 음원 생성 작업 또는 소스 언어의 음원 생성 작업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캐스케이드 시스템보다는 트랜슬레토트론의 번역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음질과 관련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OS 음질 평가 지표는 4점 이상이면 very good,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딥러닝 아키텍처인 웨이브 RNN 보코더를 활용하여 트랜슬레토트론의 스펙토그램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경우 좋은 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스케이드 시스템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소스 음성과 타겟 음성, 그리고 캐스케이드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음성과 트랜슬레토트론으로부터 생성된 음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슬레토트론을 학습할 때 활용한 소스 음성입니다. ¿Qué tal? Yo soy Guillermo. ¿Cómo estás? 다음은 트랜슬레토트론을 학습할 때 활용한 타겟 음성입니다. How's it going? Hey, this is Guillermo. How are you? 그리고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번역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Hi, I'm William. How are you? 마지막으로 트랜슬레토트론으로 생성된 번역 음성입니다. Hi, I'm Guillermo. How are you? 그럼 실험 결과를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은 어려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혹은 생각한 의도는 언어라는 구조를 통해서 문장이나 음성이라는 표현 영역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문장 같은 경우는 글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에 따라 특정 의도가 몇 개의 문장으로 매핑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매핑된 문장의 개수는 유한합니다. 반면에 음성과 같은 경우는 발음 속도나 음의 높낮이 또 배음의 사용 구조에 따라서 더 다양한 형태, 즉 Continuous Space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타겟 언어의 문장과 소스 언어의 문장을 매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지만 오늘 다룬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장보다 더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 컨티뉴스 스페이스에 있는 타겟 음성과 소스 언어 음성을 매핑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도 쉽지 않은 태스크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트랜슬레터 트론에서 보조인식 작업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트랜슬레터 트론에서 특정 음성이 특정 문장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학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매핑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트랜슬레터 트론처럼 간접적으로 문장이 특정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보자면 학습 단계에서 보조인식 작업처럼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특정 문장이라는 정보를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에 제공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슬레터 트론 2에서 적용한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사용하면 음성 정보를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태스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건벨 소프트 맥스 함수는 Z라는 로짓의 샘플링을 통해 생성된 값을 더한 이후에 타우 소프트 맥스를 취해 앞서 설명드린 Z라는 로짓을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이산형 벡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이산형 벡터를 매핑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컨티뉴스 스페이스에서 음성 길이를 매핑하는 것보다 더 쉬움으로 이 태스크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어서 트랜슬레터 트론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터 트론은 어텐션 기반 생성 모듈을 듀레이션 기반 생성 모듈로 변경하여 좀 더 로버스트한 음성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앞서 디스커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조인식 작업을 통해서 생성된 음소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음성 생성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트랜슬레터 트론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트랜슬레터 2 아키텍처는 조금 변경된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 특징은 이 타겟 디코더에서 생성된 타겟 음운 정보를 음성 생성 모듈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각 요소들을 상세하게 뒷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슬레터 트론의 소스 인코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트랜슬레터 트론의 인코더와는 다르게 by LSTM 대신 컨포머 구조를 적용을 합니다. 이 컨포머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컨볼루션 모듈이라는 것을 추가한 구조인데요. 컨볼루션 모듈에는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1D 디바이스 컨볼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컨볼루션 모듈을 통해서 로컬 정보와 원래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취업한 글로벌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음성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 디코더는 앞서 이 트랜슬레터 트론에서 설명했던 구조와 동일합니다.
두 개의 LSTM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더의 결과물인 히든 벡터를 활용해서 죄기적으로 타겟 언어의 의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는 앞서 타겟 디코더에서 생성된 벡터, 즉 LSTM에서 생성된 벡터와 어텐션 모듈로부터 추출한 컨텍스트 벡터를 모두 함께 활용해서 재기적으로 타겟 의문에 맞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즉, 음성 번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번역 음성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는 어텐션 모듈 없이 각 타겟 의문의 길이를 예측하고 예측한 길이에 맞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의 멜 스펙트로그램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 입력에 해당하는, 즉 타겟 의문에 맞는 듀레이션, 지속 시간을 계산하고 이 지속 시간을 기반으로 입력 벡터를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된 입력 개수만큼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한 이후에 앞서 트랜슬레이터 트론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포스트넷을 통해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duration prediction, 즉 지속 시간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 멜 스펙트로그램의 길이와 입력으로 사용한 시퀀스 벡터, 즉 타겟 의문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입력에 대응되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길이를 예측하기 위해 이 duration prediction이라는 모듈을 활용합니다. 즉 특정 음성에서 특정 음소가 대응되는 길이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가우시안 업샘플러는 앞서 듀레이션 프리딕션에서 예측한 길이를 기반으로 입력을 확장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듀레이션을 기반으로 특정 입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여 계산을 한 이후에 입력 벡터를 듀레이션 길이만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듀레이션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각 분포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여 영향력으로 변환한 후에 입력과의 가중합을 통해서 특정 지점의 벡터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듀레이션의 길이만큼 피처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가우시안 업샘플러입니다. 트랜슬레터 트론 2에서는 가우시안 업샘플러를 활용을 하고 있고 트랜슬레터 트론 1에서는 어텐션 기반 제너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방식의 차이는 우선 두 방식의 차이 혹은 가우시안 업샘플러의 장점은 어텐션의 단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텐션 모듈은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혹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네레이션 단계에서 특정 문장, 단어를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학습된 모델은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어텐션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텐션 모듈이 제대로 학습되었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어텐션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문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가우시안 업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음운이 발음되는 영역을 한정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문장이 반복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한 음성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우시안 업샘플러부터 듀레이션 프리딕션 모듈로부터 생성된 듀레이션을 직접 조정함으로써 페이스 컨트롤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강조한다든가 문장의 발음 속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단어를 강조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음성입니다. Do you want to do another Mad Lib? 다음은 특정 문장이 강조된 음성입니다. Do you want to do another Mad Lib? 문장의 발음 속도 역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속도를 느리게 만든 문장입니다. I'm so saddened about the devastation in Big Basin.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조정한 문장입니다. I'm so saddened about the devastation in Big Basin. 이처럼 가우시안 업샘플러를 이용하여 생성된 문장은 로버스트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앞서 트랜슬레톤 트론의 어텐션 구조의 단점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점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스펙트로그램 디코더에 해당하는 RNN하고 컨볼루션 모듈은 트랜슬레터 트론하고 유사합니다. RNN 즉 RNN 모듈은 LST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가우시안 업샘플러에서 생성된 입력의 길이만큼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레이어, 즉 포스트넷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RNN 모듈에서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랜슬레톤 2의 목적식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소 예측과 관련된 목적식, 그리고 듀레이션 예측과 관련된 목적식, 마지막으로 멜 스펙트로그램 예측과 관련된 목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목적식을 모두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톤 트론 2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트랜슬레톤 트론 1과 비교를 위해서 비슷한 실험 세팅을 한 내용만 가지고 실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랜슬레터 트론 2가 버전 1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놀랍게도 캐스케이드 2가지 모듈로 구성된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구조적으로 변경한 것들이 결국은 번역의 퀄리티를 올렸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질과 관련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트랜슬레터 트론 버전 2가 버전 1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결국
버전 1에서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면 단어가 반복되는 현상이 버전 2에서 듀레이션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시나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것을 평가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번역된 음성들을 들으며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 원본 음성입니다. Así que una vez más, es una selva y si quieres sobrevivir. 다음은 트랜슬레토트론 1 버전 1으로 번역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nce again, it's a jungle, and if you want to survive, 마지막으로 트랜슬레토트론 2 버전의 음성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nce again, it's a jungle, and if you want to survive.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